5번째 이야기. 아니, 밤에 저렇게 쿵쿵대고 비명을 질러대니 이거 어떻게 살아요? 경비실에 전화하고 난리쳐도 문도 열 생각 안 하고. 5층 빌라의 403호에 사는 한 주민이 503호의 쿵쿵대는 소리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정순경과 최순경이 수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503호는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수색영장도 없이 무작정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으니 둘은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 저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좀 더 이때 갑자기 503호 현관문이 덜컥 열렸다. 해숙한 얼굴에 기분 나쁘도록 짙은 다크서클을 가진 30대 여성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저 시끄러워서 왔죠? 이제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자의 기이한 분위기에 압도당한 정순경과 최순경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집안의 모습이었다. 모든 가구는 거실 중앙과 안방 중앙에 모여있고 집안의 모든 바닥과 벽, 그리고 천장은 장판과 벽지가 없는 짙은 회색의 콘크리트 뿐이었다. 정순경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 집안이 왜 이렇죠? 무슨 일 있어요? 그 여자는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벽이 말을 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음산한 분위기에 초보경찰인 최순경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하였다. 얼마나 벽에 찍었는지 다리 하나가 지지겨진 의자가 정순경의 눈앞에 보였다.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한 정순경과 최순경은 그 여자를 연행하여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수일 후에 담당 의사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이건 청각 왜곡이라는 현상입니다. 청각세포 일부가 지나치게 예민해서 특정한 주파수의 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을 괴롭히는 그 소리가 들릴 때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하면서도 자기만이 그 소리의 피해자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날 때 당사자는 마치 남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성분은 아래층 여자 목소리 주파수에 극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층에서 말하는 소리는 일반인들이 들을 수 없는 엄청 작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밤에는 이분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마치 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방에서 들렸을 겁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정순경이 의아하다는 듯이 담당 의사에게 말을 건넸다. 에? 아래층 여자요? 그 403호 제가 아는 분인데 이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옆집 여자 목소리겠죠. 대화를 마치고 뒤돌아선 정순경은 당분간 그 빌라에는 출동하지 않을 것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정순경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없는 최순경이 말을 건넸다. 저 정순경님, 그 옆집은 빈집이잖아요.
6번째, 밤 10시. 조용한 가운데 늦은 학원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쿵쿵. 한 학생이 갑자기 벽을 두드렸다. 아, 짜증나. 선생님, 아까부터 옆 강의실에서 누가 자꾸 벽을 쳐요. 아유, 그런다고 맞대응하면 어떡하니? 거기 선생님이 주의를 주시겠지. 우린 그냥 우리 수업이나 하자. 선생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계속 수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잠시 후 학생이 울먹이며 선생님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강의실이 건물 맨 끝에 있잖아요. 7번째. 아니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고1 정도로 보이는 학생이 학원 경비에게 잡혀 원장실에 끌려갔다. 이 녀석 저번에 빈 강의실에서 몰래 담배 피우다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아침에 보니까 오늘은 3강의실 교탁 밑에서 아예 잠을 자고 있더라니까요. 원장은 멋있은 얼굴을 하며 학생에게 물었다. 너 이러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학원 그만두러 갈 수밖에 없다. 너 집 놔두고 왜 학원을 자고 그러냐? 잠시 머뭇거리던 학생이 입을 열었다. 어저께 아빠하고 싸우고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책상에 엎어져 잘 것이지 왜 교탁 밑에 숨어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강의실에 여러 명이 들어와서 날이 새도록 불도 안 켜고 수업하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어라, 이 녀석 보게. 전에 그만둔 경비 아저씨하고 똑같은 말 하네. 8번째. 선생님,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수업이 지루했던지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떼를 썼다. 그래, 좋다. 와우, 선생님, 강의실 불 끄고 얘기해요. 에이, 그럼 무섭잖아. 그러니까 더 재밌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 학생이 강의실에 불을 껐다. 창문과 강의실 유리를 통해 소량의 빛이 들어오긴 했지만 갑자기 어두워진 탓인지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다. 선생님 보이세요? 아니, 하나도 안 보여. 정말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선생님 뭐예요? 빨리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알았어. 옛날에 말이야. 얘기가 끝나자 아이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에이 뭐야, 하나도 안 무서워. 잠시 후 불이 켜지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아까 아니? 안 보인다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이 보이냐고 물어봤던 여학생의 목소리가 이반의 유일한 여학생인 소희의 목소리가 아님을 직감한 선생님은 잠시 몸이 굳어짐을 느꼈다. 8번째. 어느 여름의 일입니다. 모 학교의 육상부에서 합숙훈련을 하기 위해 바다에 놀러 왔습니다. 사실 합숙훈련이 목적이보다는 바다에서 노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해변가에서 맥주를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부터 정신없이 마시던 그들. 어느새 밤이 깊었고
그들은 숙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살펴보니 딱 한 명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까 전부터 계속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임구는 단체 행동을 할 때도 어느새인가 혼자 돌아와 버리곤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어서 그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고 늘 있는 일처럼 그대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행방불명된 임군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임군의 시체가 맞는지 신원 확인을 위해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영안실 한 구석에 시트로 가려진 항구의 시체가 있었는데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임군의 키보다 조금 더 큰 시트에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의 물음에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확인해보라며 시트를 벗겼습니다. 시트를 벗기자 임군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명 괴로움에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임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군의 다리를 보니 놀랍게도 백발의 할머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까 시트를 벗겨내기 전에 임군의 시체가 평소보다 더 커 보였다는 건 이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경찰에 의하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의 2명의 익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후 경직으로 단단해져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었기에 그대로 안치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은 임군이 할머니가 바다에 빠진 걸 도우려다가 같이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할머니는 그들이 오기 3일 전에 바다에 투신 자살을 했던 할머니였습니다.